이른바 비박계 의원으로 불리시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전화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김재원 의원과 또 이야기 나눠보고 또 여러 패널들과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완구 공관위원장의 최소 우선 추천제 발언 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정도의 마찰음 나는 거는 우리 공천할 때 다반사였고 나름대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일단 평가하고 싶고요. 예. 이완구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저는 굳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좀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일단 영입 경쟁에서 너무 밀리는 게 아니에요. 야당한테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영입을 했을 때 공간을 좀 마련해 둬야 된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로 국민한테 너무 신망이 없는 사람들을 상향식 공천이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맞느냐? 저는 이런 이완구 우리 위원장의 주장도 나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이완구 위원장님이 지금 이끌고 있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우리 김재원 의원님께서 공천이라고 하는데 네. 공천관리위원회고요. 공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을 다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상향식 국민 경선이고요. 경선 방식도 저는 3대 7이니 다음에 전부 다 하니 저는 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국민이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틀을 허물지 않으면서 아까 우리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기가 막혔던 공천학살 그래서 선거 전체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런 운은 공관위가 막아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추천제라는 것으로 도입된 것이 예전의 전략 공천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럼 우리 당 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우선 추천제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현저하게 그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 우선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그 사람을 쫓아낸다면 이 당은 선거 전체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당 전체에서 그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묵과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인사가 일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견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틀이 있지 않습니까? 틀이라는 게 3대 7 아니면 100% 국민 경선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죠. 그런 방법으로 들이대면 됩니다. 그 이외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만약에 우선 추천제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공천관리위원회를 넘어서서 당의 공망이라는 이런 사실은 우리 공관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김재원 의원 같은 분께서는 본인이 공천 합격 당했던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위원장께서 좀 전에 간섭이 계속되면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말 언급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돌 국면인데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이완구 공관위원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관위는 당연히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겠죠. 근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공관위는 공천관리위원회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짜놓은 상향식 국민경선. 상향식 국민경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당원 30%, 일반 국민 70% 여론조사 아니면 100% 국민 여론조사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틀을 일부 예외적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추천제를 쓰더라도 이것이 예전에 전략 공천이 아니고 소수자 배려하는 선이란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공관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당대표나 이 공관위하고 충돌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기준들, 예를 들어 결국에는 어떤 분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어떤 분들을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서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가장 큰 우선적인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론조사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론조사 해보면 해당 지역에서
그 당협위원장이든 예비 후보든 기본적으로 어느 지지율을 받고 있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거 하면 금방 지표가 드러나죠. 지금 뭐 우리 언론에서도 뭐 다 지금 계속 그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충 드러나는 걸 보면 흐름은 알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그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해서 전략공천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탈락시켜서 문제였거든요. 예.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 저성과자니 우선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한 뭐 이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등 이런 얘기 할 때 여론조사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네. 이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하는 그래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는 예전에 망령이 살아나서 공천 학살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공관위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관위의 여러 지금 조치들이 당헌, 당규나 룰에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제 뭐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들도 실제로 이제 집행해 보면서 그 집행할 때 원칙에 만약에 우리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는 공관위가 그야말로 월권을 한 일이니까요. 예. 그건 당연히 지적받고 고쳐져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새누리당을 그야말로 이 사지로 몰아넣는 해당 참 행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전화를 나눠봤습니다.